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대중문화팀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PD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멤버분들 캐스팅하신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취미를 이 5분께서 경험하시면서 노는 걸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 5분이 단순하게 노는 거에 이렇게 노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좀 어떤 재미 포인트를 느껴서 보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차인표 씨는 앞서 공개됐던 영상에서 이렇게 촬영하다가 안 친해지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이제 조금 친해지신 것 같으신지 멤버분들과의 케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5분을 캐스팅한 거는요. 사실 이제 제 약간 팬심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미팅을 여러 번 해서 그 중에 이제 오디션 비슷하게 봐갖고 좀 뽑은 친구고요. 네 분은 평소에 실제로 좀 팬으로서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 네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게 열심히 산 남편들이 이제 노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놀 자격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좀 많이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봐서 되게 실제로 좋으신 분들끼리 또 비슷한 점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합을 꾸려놓으면 뭐든 해든 재밌겠다. 뭐든 진정성 있게만 하면 그렇게 했고 실제로 저희들 이렇게 저희 소문들도 되게 다 좋으신 걸로 다 돼서 이게 리얼 프로그램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본 모습이 보여졌을 때 솔직히 편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인간 좋으셔서 그런 팬심으로 좀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차별성은 이게 절대 이게 남자들 이렇게 5명이 그냥 노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게 남자들 뭐 이렇게 아재들이 노는 게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의 매력은 사실은 남자들의 매력보다는 그 남편들로서의 매력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이 보이는 모습에 많이 좀 집중하고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떤 이 책임감 있게 다 일하시고 뭐 노는 걸 많이 좀 실제로 많이 좀 놓치셨어요. 그래갖고 좀 그렇게 좀 감히 말하자면 뭐 좀 대변해야 된다고나 할까? 그리고 실제로 녹화를 나중에 방송에 나오겠지만 좀 본인들끼리 좀 규칙들을 정하셔서 좀 차별성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됐죠? 네. 멤버들이랑 친해졌냐고 질문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직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친해지려고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5명이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 한 2주일 됐는데 그 추이를 쭉 보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만 남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권호중 씨만 남겨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내일 제작 발표할 때 다들 양복 입고 오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같이 맞추려고. 근데 대답들을 안 하니까 안 입고 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입고 왔더니 다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손발이 좀 맞지 않습니다. 왜 마이크 왜 드세요? 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예. 단톡방에서 두 분이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예? 쉴 새 없이 말들을 남기고 글들을 남겨서 저희들이 뭔가 대답하려고 그러면 다른 화제로 넘어가 있고, 해서, 두 분 위주의 그런 어떤 단톡방 운영입니다,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친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친해지지 않을까. 약간 어색한 상태로, 이 나이가 요맘때 이렇게 좀 들어서의 친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먼저 PD님께 국민 남편이 좀 지난 4월에 종영한 SBS 싱글 와이프와 비슷하다는 포맷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김용만 씨도 굉장히 오랜만에 일밤에 복귀하셨는데 일밤에 전성기 시절도 함께했고 또
힘들었던 시절도 함께 했었는데 오랜만에 복귀하는 만큼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MBC가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좀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환 씨는 조금 전에 두 분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좀 멤버들과 케미가 어떤지 첫 녹화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뭐 싱글라이프 이렇게 남편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큰 차별점은 뭐냐면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 멤버들 스스로가 정해요. 자기가 할 것들을. 여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규칙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이들이 진짜 리얼로 하고 싶은 걸 정한다는 게 그래서 일탈을 한번 해보는 게 좀 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밤을 제가 이제 결혼 즈음에부터 일밤을 시작했으니까 일밤 처음 시작한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뭐 잘된 프로도 많았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잘 안 됐던 말아먹었던 프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됐을 때 너무 잘 돼가지고 예. 사랑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다시 일밤에서 저희가 왔을 때 조금 마음속으로 좀 울컥한 게 있었어요, 진짜. MBC와 일밤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중에 아주 큰 몫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는 이 시간이, 진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보다 좀 간절했고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몫은 항상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일산 MBC까지 제 세대였고 상암동으로 오니까 이제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상암동에서는 안정환 씨가 최고더라고요. 예. 안 의원님이 예. 제 들어올 때 출입증도 문도 열어주고 모든 게 좀 달라져가지고 일단 프로그램 시작은 안 의원 빨로 좀 할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은 저희들끼리 나오는 여기에서 어떤 케미와 좀 진정성이 통한다면은 일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로 한번 잘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MBC 그 직원급의 안 의원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밤이 일단 잘 안 되면 김영만 씨 탓으로 전 다 생각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또 MBC 많이 사랑하는 용만이 형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것은, 저희가 그 형님들하고 태관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 굉장히 위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첫 번째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정을 좀 빨리 안 내주시는 게 조금 피곤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오중 형님은 자꾸 19금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태관이는 방송 중에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5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그러니까 직업이 좀 남달라서 그렇지 그냥 보통 가정의 가장 정도의 나이인데 이런 저희가 못 해봤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의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이 안 맞습니다. 네, 합을 잘 맞춰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저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조태관 씨하고 조태관 씨를 제외한 다른 분께 질문인데요. 일단 조태관 씨는 안정환 씨를 제외하면 가장 결혼 생활이 짧으시잖아요. 2년 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총각이었을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결혼 전후로 해서 혼자 놀 때 뭔가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는 이제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혼 선배로서 조태관 씨를 봤을 때 이분 조태관 씨는 아직 총각물이 안 빠졌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비교적 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거는 그 전에는 정말 생각이 떠오르고 그냥 바로 행동하고 그냥 의식이 흐름대로 그냥 행동하고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고요. 갑자기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갑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항상 와이프나 아니면 아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딱 생각하고 안 되겠다, 되겠다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괄물이 안 빠진 모습이 좀 보입니까? 예, 제가 좀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조태관 씨 같은 경우는 신혼이니까 아무래도 풋풋함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조태관 씨가 아직 총각물이 아직 덜 빠졌다 하는 거를 녹화 중에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끔 하는 발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는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아무래도 좀 살잖아요. 그런 지 오래됐고. 근데 눈치가 없더라고요, 태관이가. 그래서 느닷없이 이상한 걸 준비해 온다든지, 예, 누가 봐도 저 얘기를 저기서 왜 하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게 총각이었을 때와 결혼의 차이점인지 아니면 저 인간 자체가 저런 인간인지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돌발성이 좀 많이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가늠할까 합니다. 예. 네, 돌발성이 프로그램의 재미로 승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조태관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예, 최수종 씨와 또 특별한 가족 관계이신 걸로 알려졌는데, 예, 최수종 씨도 대단한 국민 남편이시잖아요. 예, 최수종 씨와 또 차인표 씨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국민 남편이 되신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저희 삼촌 되시는 최수종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께서는 좀 이렇게 인간계는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레벨에 계신 것 같아서, 물론 모두 이렇게 감정이 있고 저는 그런 걸 목격한 적은 없지만은 남자들도 다 화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평온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항상 남을 먼저,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저쪽 계시는 차인표 형님께서는 아직 제가 많이 또 뵙지는 못했지만 인간계에서 좀 이렇게 탑 클래스에 계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셨지만은 항상 또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삼촌이 좀 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종이 형이 더 낫다는 얘기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네, 왜냐면요, 요렇게 같은 비슷한 인간계에 계시는 느낌의 국민 남편분들이랑 해야 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랑 비슷한 그런 그룹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 기자고요. 저도 일단은 연출님께 좀 여쭤보면요. 이게 왜 전에 뭐 40춘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40대 가장 남편들의 일탈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싱글 와이프보다는 오히려 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40대 남편 가장들의 무한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밤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코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변잡기식의 뭐 어떤 여행기라든지 뭔가 그런 거 말고 뭔가 버라이어티 느낌의 그런 색이 조금 더 강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일밤이 추구해야 되는 색이 아닐까, 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버라이어티로서의 색깔을 얼마나 내줄 것이냐, 그게 아마 이런 그 포맷의 많은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를 과연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연령대에 상관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한 분 한 분의 그 도전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그것을 버라이어티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일단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멤버분들께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냥 해보자,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 맞게 뭔가 좀 소재를 찾고 뭐 하고 계신다면 살짝 여기서 좀 독특한 거, 나 이거 한번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인표 씨께서 이제 힙합도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살짝 좀 귀띔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자님 정확하게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버라이어티의 색깔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이런 네, 그 프로그램의 차별과라 그런 것도 어떤 것. 저는 이제 버라이어티나 뭐 리얼이나 이런 규정은 사실은 어떤 장르적으로 이렇게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장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멤버들이 버라이어티라면은 버라이어티를 하는 거고, 우리 멤버들이 리얼이 더 재밌게 나오면 리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실은 촬영에 임했는데 지금은 리얼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우리 안정환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형님들이 막 이렇게 실제로 그 정하고 이러는데 되게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원래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그 활동에 중점을 두니까, 그 액티버트에 중점을 두니까 그거는 짧게 나가고 그 부분이 더 길게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제 약간 편집 방향은 뭐냐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지난주에 밥을 먹었는데도 그 밥 먹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리얼적으로 지금은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정도? 예. 근데 언제든지 또 만약에 그 멤버들이 또 버라이어티적으로 바뀌면 버라이어티적으로 또 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장르의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곧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열린 결말이다. 예, 이렇게 열린 결말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배우고 싶었던 게 힙합이라서 힙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힙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가슴 속에 파이어라 말하겠어요. 나도 알아요. 시간이 흘렀죠. 노안이죠, 무리수죠, 올드보이죠. 국민 남편 가슴 속에 남아있는 파이어. 이게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그걸 제일 걱정했었거든요, 사실. 힙합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프로에서 많이 했잖아요. 야, 이거 힙합을 하면 안 돼라고 전 제작진한테 얘기했어요. 제작진 시킨 줄 알고. 설마 차인표 씨가 진짜로 하고 싶어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 각자 하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차인표 씨가 힙합만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예상 외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리얼인데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전달이 잘 될까, 이거에 지금은 아마 우리 김명진 PD도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인표 씨가 지금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잘할 겁니다. 예. 놀라운 실력이지만 더 잘할 겁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제가 왜 피곤하신지 아시겠죠? 네. 임표 형님이나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인표 씨의 힙합 실력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직접 지금 할 말을 잃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없이 슬며시 웃고 계시는 권호중 씨께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간 권호중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어떤 재미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매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뭐 여러 장르가 예능이 있고 드라마도 있지만 그 같은 장르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팀이 그전에 했던 뭐 말씀하신 프로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멤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케미가 너무 재밌고요. 저는 사실 여기 프로 방송 녹화 나와서 웃다만 갑니다. 거의 웃다가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 두 분의 케미와 우리 용만 형님과 임표 형님의 케미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누구라고에 딱 맞는 케미는 없지만 그냥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누구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재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리액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요. 저 혼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권호영 씨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호영 씨 엄청 재밌거든요. 저도 되게 놀래서 이게 당연히 첫 해는 뭐 멤버들 소개가 들어갈 게 있지만 저는 요번에 권호중 씨 좀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담례로 권호중 씨 댄스 타임이 있겠습니다. 권호중 씨가
케미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천상춤꾼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건 어떤 장르의 어떤 리듬이 나와도 똑같은 춤입니다. 그 춤 잠깐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깐 음악이 준비가 될까요? 잠깐만 보여드리죠. 어떤 음악이든지 같은 춤사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네. 그 춤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가셔서 기왕 차인표 씨도 랩도 한번 춤추는 하시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예, 권호준 씨 한 번만 다리가 보여주세요.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되나요? 예, 어떤 음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심지어 음악이 없어도 좋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돼요. 예. 랩 해드릴까요? 그래, 그 랩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예, 뒤에. 자, 권도직 씨. 음악, 먼저 추고 있으면 음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준비가 됐나요, 지금? 예, 예? 갑자기 음악. 네. 타령 이런 음악이 거 많이 없어도 될것 돼요. 같습니다. 네. 현대무용 하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놀라운 춤이 나옵니다. 이제 밟아보세요. 아니, 밟아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권원중 씨, 보여주세요. 저희들하고 했던 걸 보여주세요. 예. 좀 잠깐 음악을 해석하는 시간. 그렇죠. 탑니다. 혼자 놔두면 계속 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슬슬 움직이죠? 하기 싫다면서? 예. 그렇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용만 씨의 좋은 제안으로 아름다운 춤을 감상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사담인데요. 이거 춤은 사실 저는 원래 그 춤추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 하면서 임피 형님께서 춤에 대한 열정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막 춤을 추고 싶어 했던 그걸 지금 너무너무 갖고 계셔가지고 계속 저랑 이렇게 단톡방에서 우리 다 같이 춤을 짜가지고 공연을 해야 된다, 랩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진짜 춤에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형님 정말 춤을 배우고 싶으면 진짜 해보시려고. 그래서 형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2명이든 3명이든 춤을 맞춰가지고 제가 힙합 안에 춤을 녹여내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춤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임표 형님께서 이런 열정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 당시 왜 내가 춤을 싫어하게 됐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열정과 꿈이 막 설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근데 임표 형님 통해서 자, 이 프로에서 다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밋밋한 제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설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팀은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 과제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어디 가나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정말 뭐랄까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 되게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촬영장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임표 형님 저기서 혼자 랩하고 계시고요. 오중이 형 여기서 춤추고 있고요. 용만이 형 떠들고 있고 얘 방송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적잖이 인정하는 바이고요. 예, 차인표 씨의 랩도 그랬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랩도 들으셨고, 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태관 씨께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예, 조태관 씨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은 첫 출연이시죠. 본격적으로 나오신 거는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예능을 많이 하셨던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편한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좀 힘든 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힘든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거는 없고요. 형님들이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말씀하셨지만은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서 그냥 목으로 저는 갑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막 제가 엉뚱한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형님들은 저걸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고요. 편한 부분도 그거예요. 저는 막 뭘 생각을 하고 얘기하거나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고 예능감이나 예능에 대한 어떤 IQ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고 막 행동하고 그런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딜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실제로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저는 막 이렇게 그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와서 딱 제가 생각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 대화는 멀리 가 있더라고요. 이거 또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조태관 씨가 요즘 하는 역할이 킬러더라고요. 모 방송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킬러입니다. 예. 갑자기 감을 죽이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좋았던 분위기도 죽이고 막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많은 게 근데 워낙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예능계에 오랜만에 나타난 그 원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원석이면 이제 세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세공이 아니고 지금 세척 중입니다. 예. 올 연말까지는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공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제가 로맨스 코미디가 막 나오다가 제가 확 찬물을 끼얹고 가거든요. 막 죽이고 하고. 여기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히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 출연자분들의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 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은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간 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하고요. 저 김용만 씨랑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뭉쳐야 뜬다 이후로 다시 또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2년 동안 이제 또 친해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좀 새로 발견한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성 예능들과 어쨌든 맞대결을 벌이잖아요. 집사부 일체도 그렇고 1박 2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맞대결에 임하는 각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동시에 그냥 마이크 드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안정환 씨하고는 뭉쳐있던 데에서 한 2년여를 같은 방을 쓰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좀 많이 알죠. 근데 제가 이제, 김 PD님이 같이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정환이와 나는 ING 중이다, 아직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매력과 저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워밍업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냥 진짜 단순히 가서 여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집사부 일체하고 1박 2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저희들 새로 시작하는 남성 예능이니만큼 근데 남성 여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저희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연예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에서는 저희가 남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동생들이랑 놀고 뭔가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환 씨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네, 용만 형님이랑 한 2년 정도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용만 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국민남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이런 주제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들어봤을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형이 이런 거를 원하고 또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이번 국민 남편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영만이 형한테 방송 쪽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고, 제 주위 분도 많이 그러시고, 방송 쪽으로 롤 모델이신 형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고, 결국엔 사람 냄새가 많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국민 남편을 통해서 또 용만 형에 대한 새로운 모습, 또 원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뭐 어차피 일밤이 안 되면 용만형 탓이기 때문에 일단 형님 깔고 가야 되는 분위기라서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국민 남편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뭐 각자의 다 색깔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니 남자로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지만 또 여건이나 현실 속에서 못하는 부분 그것을 노력해서 하는 그런 그 남편들이나 남자의 모습을 저희가 많이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아마 와이프나 또 어린 친구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마 공감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정리하는 답변으로 매우 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케미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자, 꼭 하셔야 될 그런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공식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작 발표회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고맙습니다. 주시고요. 예,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6시 35분에 첫 방송되는 MBC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국민 남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